마지막 주제 발표입니다. 오늘 있기까지 추석이 되신 우리 열정을 다해서 지문 프로그램도 만들고 전국적으로 지문에 대해서 알려주신 우리 오세정 대표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지문학회역의 부회장님도 맡고 계시지만 지문 심리 상담 협동조합 대표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문콕 프로그램도 개발하신 당사자이십니다. 대표님께서 사람의 성격 유형, 특성이 리더십, 의지력, 방향성, 결정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50대 큰 박수로 우리가 맞이했죠. 유도 이렇게 인기가 많으시군요. 쑥스럽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기존에는 이제 지문을 10가지로 분류를 해서 어떤 그 특징을 찾아내는 기존의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었는데 2022년도에 제가 이제 지문을 7가지 형태로 이렇게 좀 단축을 좀 시키고 그 지문을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4개, 왼손 엄지, 오른손 엄지, 왼손 검지, 오른손 검지 이 4개를 보아서 여기 보시면 이제 리더십, 의지력, 방향성, 결정력 이게 이제 엄지, 검지일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제 그 영업 조직에서 영업을 하러 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략이 과연 뭐냐 이거를 이제 좀 지문을 통해서 어떤 그 전략을 세워서 그 영업 비즈니스의 어떤 그 승패를 좀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처음에 지문을 시작을 한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올 때 그 생각을 하고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한 15년, 16년 만에 이제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이제 지금 이거를 구축을 하게 됐는데요. 이 리더십이나 의지력, 방향성, 결정력이 엄지, 검지에 있는 지문을 잘 살펴보면 이걸 가지고 기승전결의 어떤 그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즘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주제를 이와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좀 논문을 쓰려고 좀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참고로 이제 이 4개 손가락의 지문 유형을 토대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는 대전광역시의 어떤 그 아이디어 공모전이 한번 있었습니다. 2022년도였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쪽에 이렇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렇게 출품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대상은 아니고 두 번째 정도, 2등 정도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럼 이걸로 프로그램을 좀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충청남도 교육청에 찾아가는 인적성 프로그램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문이 생김새가 뭐 이렇게 각각 다르듯이 얼굴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문의 생김새나 얼굴의 그런 생김새가 다르듯이 다 다르더라. 그런데 저는 이 지문이 자연의 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냐면 나무에 있는 나이테도 잘라보면 똑같은 그 지역에 있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의 나이테의 간격을 보면은 어떤 1년에 한 개씩 만들어지는데 어떤 데는 넓고 어떤 데는 좁고 이러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 결국에는 이제 이것이 역추적을 해보면 그 지역의 이제 강수량이나 일조권 이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지문 역시도 지문의 생김새가 형태가 다른 거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있었을 테고 그 형태 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문이
어떤 거는 이렇게 선이 많기도 하고 좀 적기도 한 이런 원인은 뭘까?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지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임신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그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마음껏 놀았느냐 놀지 않았느냐 이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그거를 좀 밝혀낸다고 그러면 좀 상당히 좀 이상한데요.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그게 거의 맞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은 가령 뭐 한 10개 정도 융선이 있었을 것도 같은데 10개가 안 되고 2~3개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임신 기간 중에 어땠느냐 물어보면 거의 다 태교에 어떤 문제가 있었더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지문이 단순하게 그냥 지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문이 결국에는 자기가 또 살아가면서 그걸 토대로 이렇게 자기가 행동 그리고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변치 않는다라는 이 특성, 그래서 성격은 천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늘이 내려준 것이다. 그래서 이거 바뀌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문의 이런 특징을 우리가 보면서도 알 수 있더라는 거죠. 그 엄지, 검지 거를 이렇게 지문을 좀 들여다보면서 동물하고 사람하고 지문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손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손이 하는 일과 엄지의 그 역할인데 물론 이런 닭도 있고 뭐 개도 있고 보면 엄지의 그 기능이 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발 밑에 있는 이게 지금 엄지인데요. 이거는 이쪽에가 엄지고. 그런데 얘네들은 엄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용지물인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얘네들은 이 필요가 없었던 것도 있었는데 사용을 안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태화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람하고 유사하다고 하는 이 원숭이 같은 경우도 엄지에 힘이 매우 약합니다. 중지로는 이렇게 나무에 매달릴 수 있는데 엄지는 힘을 못 써요. 그것이 반대로 그와 다르게 이제 우리 인간은 엄지를 중심으로 모든 손가락이 헤쳐 모여도 되고 엄지를 중심으로 어떤 일들을 실행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이 엄지와 검지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우리 인간의 손은 엄지가 뭐 50% 정도, 그리고 검지가 30% 정도 이렇게 이제 힘의 그 양을 이렇게 이제 좀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한의학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하는데요. 이 엄지, 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엄지, 엄지는 우리 뇌에서는 전두엽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전두엽. 그리고 검지는 후전두엽이라고 해서 전두엽 바로 뒤쪽에 있는 뇌. 그리고 중지는 부정엽이라고 하는 뇌. 그리고 무명지 같은 경우에는 측두엽, 귀 옆에 있는 뇌죠.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뒤통수에 있는 뇌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엄지, 검지가 그러니까 전두엽 부분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동물하고 이렇게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두엽이 이마 쪽에 있는 뇌라고 했죠. 그래서 이마 앞쪽 부분에 차지하는 이 전두엽은 인간은 약 40%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감정 조절, 지적 사고, 그리고 어떤 결정력, 판단력, 어떤 분석력 이런 것들이 전두엽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는 전두엽이 차지하는 비율이 3.5%, 강아지는 7%, 좀 더 지적 수준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원숭이는 17%, 그리고 인간은 33에서 38% 정도를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전두엽의 그런 특성, 이게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 특성이지 않느냐. 그 행동 특성이 우리는 흔히 어떤 뭐 리더십 관리를 잘한다든지 어떤 자기 자신의 통제를 잘한다든지 그게 이제 의지력과 같은, 그리고 어떤 거에 방향성을 잘 잡는다든지 어떤 결정을 잘 내린다든지 이런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참고로 저희가 그 2019년도에 일제강점기 때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의 질문을 이제 1037명 걸 분석을 해서 저희가 학술대회를 한 적이 있었죠. 이 책도 이제 출간을 했었고 한 번씩 나눠드렸는데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그 1037명의 독립운동가들의 엄지손가락의 지문이 어떤 거였느냐, 이거를 사실 밝혀내기 위해서 저희가 좀 초점을 두었었죠. 그런데 정말 재미난 결과가 나왔던 것이 2018년도 한 해 동안 4,000명의 학생들을 제가 이제 조사를 하면서 엄지손가락의 평균 데이터와 일제강점기 때 1037명의 그런 데이터와 독립유공자 것들만 다 다시 이제 저희가 221명 거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해보니까 독립유공자들의 지문 유형에서 훨씬 더 도전적이고 강인하고 그리고 의지력이 강한 패턴의 그런 지문을 가진 사람들이 10명 중에 6명 가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일반 이제 제가 4,000명의 대학생들 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런 강력한 의지력을 가진 학생들이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배 이상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강력한 어떤 그런 독립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런 의지력이 강했더라. 근데 그 의지력이 단순히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었고 이 지문을 살펴보니까 그게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밝히면서 매우 중요하다, 이게 엄지손가락의 지문이. 그래서 저 역시도 10개 손가락들 지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뭐 나머지 손가락들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비중 자체가 엄지 쪽, 그 다음에 검지 쪽 이렇게 이제 비중을 더 많이 쳐서 거의 한 80%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손 엄지는 저는 이제 우리가 우수재능을 분류할 때는 이게 이제 대인관계로 이걸 분류를 하는데요. 이 대인관계로 분류하는 이것이 저는 이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리더십.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다양한 강력함,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 그리고 원만함, 이런 것들이 이제 왼손 엄지의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설득력이라든지 그리고 앞장서서 나가고 싶어하는 강인함, 이런 것들이 왼손 엄지의 지문 데이터 중에 아까 그 지문 데이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지문이 더 강할 것이고 어떤 것이 좀 더 약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 같은 경우에는 의지력, 끈기, 인내력,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성공과 번영,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구 또는 지속적인 실천력, 끈기 같은 거죠. 끈기, 지구력 같은 거. 그리고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뭐 끊임없는 노력,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의지 표명,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강력한 힘을 적극 발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른손 엄지의 의지력하고 관련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지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 왼손 검지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인데 정보 수집의 역할, 어떤 걸 찾아내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열정적인 활동성 또는 여기에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건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 그 외에도 이제 방향성,
그리고 구상하는 능력, 디자인하는 능력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방향성과 관련이 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왼손 검지는 이제 방향성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른손 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정력이다라고 하죠. 결정력.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네이버에 이 결정력 해서 이렇게 그 검색을 해보니까 심장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장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마음속 깊은 곳에 신중함. 그래서 심장이 어떤 신중함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저희가 엄지 같은 경우에는 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검지는 이제 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중지는 위장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명지 같은 경우는 폐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새끼손가락은 그리고 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의학에서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해당하는 손가락의 지문 유형이 어떤 그 뭐랄까 약함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해당 장기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오른손 검지 같은 경우에는 결정력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리더십의 영향력을 여기에서 이제 어떤 발휘를 하게끔 역할을 해주고, 그 외에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거.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 그 알프스 산맥을 넘으면서 그 오른손 이렇게 검지로 이렇게 방향을 알프스 산맥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나를 따라라. 이게 이제 어떤 결정력이 이렇게 강력한 그런 에너지를 나타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끌어 나가는 거, 또는 용기 있게 전진해 나가는 거. 그 외에도 강한 에너지, 또는 자기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메시지와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연설하는 거 보면 이렇게 검지로 이렇게 어떤 방향을 해다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엄지와 검지,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엄지 같은 경우는 어떤 담대함이라고, 담대함. 검지는 신중함.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어떤 걸 보면, 눈으로 본 것이 뒤통수에 있는 그 후두엽이라고 하는 시각 영역의 뇌로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해서 거기서 그 받아들인 정보가 분석하는 뇌로, 전두엽 바로 뒤쪽에 있는 분석하는 뇌로 보내서 그 뇌에서 어떤 걸 분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두엽에서 의사결정,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행동 특성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메커니즘이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엄지와 검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엄지와 검지의 그 지문 패턴이 상당히 양호하면 자기 이해 및 감정 조절이 원만하더라. 또는 사회성 요소에서 대인관계를 완만하게 잘 이끌어가더라. 창의적인 생각과 디자인을 잘하더라. 구상을 잘하는 거죠. 그 외에도 책임감과 인내력으로 마무리 같은 걸 잘하더라. 그래서 엄지, 검지의 지문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저는 우유부단해요. 뭐 결정력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많이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고와 통찰로 상황 판단을 잘하는 건데, 통찰이라는 거는 어떤 꿰뚫어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뭐 이런 것들을 잘 하더라는 거. 그리고 도전과 자신감으로 힘찬 추진을 잘 해내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엄지, 검지에 있는 지문 패턴 데이터가 지금 말을 해주더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마에다가 저렇게 빨간 스티커 같은 걸 붙이고 다니는데, 이제 이게 뭐냐 이제 제가 막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잘 몰라요. 뭐 대학생원 분들이 대다수인데, 우리도 이제 시집갈 때 연지군이나 찍고 이렇게 여기에 찍었었죠. 이게 뭐냐면 전두엽의 그러니까 어떤 그 의지력도 있지만 자기의 그런 막 넘치는 행동, 그 에너지 같은 걸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마에 이런 스티커를 붙이는 인도의 사람들은 이게 이제 어떤 그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도의 사고와 감정 기능은 총괄하는, 또는 인간이 인간일 수 있게 하는 최고의 사령탑이 이제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능력, 판단력, 미래 예측력이 여기에서 나오더라는 거고요.
그런 걸 토대로 이제 인기, 명예, 자부심, 긍지, 갈등, 의욕,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다 나와서 결국에는 행복, 불행, 즐거움, 슬픔 이런 것들이 여기를 통해서 이제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이런 것들이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걸 토대로 그러면은 나는 이렇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솔루션을 우리 이제 검사를 통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방향성을 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담대하고 신중한 능력이라고 이제 저는 여기서 표현을 했는데 담대하다라는 건 이제 간에서 나타내는 전두엽에서 나타내는 엄지에서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본다면 신중함은 심장에서 우리 그 후전두엽에서 하는 그런 역할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능력이 어떤 거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엄지 검지를 이렇게 가져와서 보니까 왼손 거는 이거 협력을 잘하는 지문 패턴입니다. 협력을 잘하는 패턴. 그리고 오른쪽은 강력한 의지력을 가진 패턴이고요. 그리고 검지는 부드러운 감성적인 그런 지문이라고 흔히 저희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존 F 케네디는 토론과 연설을 잘하는 달변가로서 인권을 중시하는 온건한 진보파, 온유한 진보파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부드럽다라는 쪽에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왼손 엄지는 좀 정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지문을 가지고 있고, 오른손 엄지는 이제 자기 의지력이 강한 그런 지문을 가지고 있고, 검지는 두 개 다 강력한 의지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솔직하면서도 소탈한 대인관계와 탁월한 균형 감각 그리고 온화하고 성실함이 가장 특기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사전에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요약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그 아인슈타인 이제 지문을 보면 왼손 오른손 다 엄지도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력을 가진 허령이라고 하죠. 이런 지문을 가지고 있고 검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 같은 어떤 기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뜻을 굽히지 않고 소신껏 밀고 나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절대 그거에 대해서 뭐 굴복하고 이러지 않고 자기 소신껏 어떤 그 연구에 몰두했다든지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죠. 그 외에도 이제 닉슨 같은 경우에는 닉슨 대통령이죠. 닉슨 대통령은 상당히 재미가 납니다. 어떤 거냐면 왼손은 어떤 그 리더십에는 강력한 의지력, 강력함이 있어요. 그런데 오른손의 엄지 지문을 보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 그리고 검지는 양쪽 다가 어떤 강인함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특징이 오른손 엄지의 지문이 그런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지문이다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가슴을 터놓고 남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던 불안이 운명이었던 사람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야당 의원들 그 방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놓고 그런 그 도청을 했지 않습니까? 혹시나 나한테 어떤 나를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발단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하야하는 데가 갔는데 그 원인이 오른손 엄지의 지문이 불안감을 늘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 그 인물 사전에도 보면 불안이 운명이었던 사람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지문에서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독립운동가의 지문에서도 이제 밝혔듯이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왼손 엄지는 협력을 잘하는 그런 지문이요. 지문 기록이 이제 번호로 남아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그 일제 강점기 일제 감시 대상 인물 카드에 보면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저희가 인터넷 검색을 해도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올려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 엄지는 협력을 잘하고 오른손 엄지는 강력한 어떤 의지력이 있는 그런 지문 그리고 왼손 검지는 그런 강력한
오른손 검지는 그런 유연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한순 열사는 강력한 정신력과 의지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지문 기록을 토대로 이제 유한순 열사는 이런 기질을 가졌을 것이다. 이런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함태영 이제 초대 부통령이죠. 그래서 왼손 엄지는 그 협력을 잘하고 오른손 엄지는 강력한 의지력, 자신감. 그리고 양쪽 두 개의 지문은 검지 거는 그런 부드럽고 감수성이 좋은 그런 지문 유형인데 이분 거는 이렇게 보면은 강직한 성품과 불의를 응징하는 성품으로 일제 강점기 3.1운동을 막부해서 주도했다. 그러니까 막부해서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가교 역할을 했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잘했던 측면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행동 특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 엄지 검지가 결국에는 어떤 사람의 행동 특성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 특성이 우리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됐든 어떤 그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해봐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는 엄지와 검지의 지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는 연구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요. 이상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